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규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보누포아의 일본포아의 두부의 움직임과 정지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7년에서 9년까지 7, 8, 9 세 개 연입니다.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e Debout, théâtre. Yves Bonnefoy. 자, 그러면은 바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 8, 9 이 세 개의 연은 두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존재론적 탐색을 더욱 심화시키며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순간을 포착하려고 합니다. 요 세 연의 전체 맥락을 좀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세 개의 시는 두부의 죽음이라는 중심 사건을 통해 화자가 그 죽음을 감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우선 7년은 죽음 직전의 고통과 삶에 대한 마지막 처함을, 8년은 죽음이 육신을 해체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는 과정, 또 9년은 죽음이 가져온 완전한 부재 속에서 오히려 현존의 역설적인 재확인과 피닉스로 상징되는 재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화제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누포아는 이러한 시적 탐구를 통해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고 변형되며 궁극적으로는 재탄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심오한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시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려는 인간 정신의 숭고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잎사귀 속에서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진 너, 길 잃은 발자국들의 피에 붙잡혔지만 여전히 삶의 동조자요. 나는 내가 투쟁의 끝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침묵과 물의 경계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마지막 별들로 더럽혀진 입술로 너의 밤 한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공포를 비명으로 깨트리는 모습을 보았지. 오, 단단한 공중에 갑자기 바위처럼 치솟는 검은 석탄의 아름다운 몸짓이요. 자, 요 시를 좀 산문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제7년 도부가 죽음의 문턱에서 겪는 마지막 고통과 투쟁,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상처 입고 해체되어 가지만 여전히 삶의 공범으로서 그
그 흐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 침묵과 물의 경계에서 망설이다가 터져 나오는 비명은 밤의 공포에 대한 마지막 저항입니다. 좀 단말마의 그런 외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단단한 공기 속에 솟아오르는 바위 같은 아름다운 석탄의 몸짓으로 승화됩니다. 석탄이라는 이 상징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는데, 석탄이라는 거는 어떤 유기체가 썩어서 그 누적된 그런 존재가 석탄이죠. 그래서 석탄은 죽어있는 존재지만 또 여전히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것은 그 보누파가 얘기하는 그런 죽음과 현존에서 그런 현존의 모습을 상징하기에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는 생명이 죽음을 통해 완전히 다른 본질적 형태로 변명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과 현존이 발견될 수 있다는 보누파의 심오한 통찰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죽음의 혹독한 진실이 너무나 강렬하고 고통스러워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외치는 입마저도 괴로움과 죽음의 흔적으로 거칠게 얼룩져 버린 비극적인 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문을 보도록 하죠. Blessé confuse dans le feuille, mais prise par le sang de piste qui se perd. blessé는 상처죠. 상처. confuse 뭐 혼란스러운 dans le feuille, feuille 잎사귀. 예, 보누포아에시에서 이 페이 잎사귀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 생명체가 죽어서 자연으로 회귀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잎사귀 속에서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진 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거죠. 이미 거의 그 나뭇잎이라는 그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Méprise par le sang de piste qui se perd. 스펙트로 뭐 길을 잃다. 그래서 피스트는 발자취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그 길 잃은 발자국들의 피에 붙잡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생명이 끊어졌지만
les complices encore de vivre. vivre, 삶. 아직까지 그 삶의 그 공모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삶과 분리된 그런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 이거죠. 여전히 삶의 동조자야. Je te vis ensemble au terme de ta lutte, hésiter aux confins du silence et de l'eau. 나는 너를 보았다. ensemble, ensemble는 뭐 모래에 묻히다 이런 뜻인데, 모래에 묻혀 있는 너를 보았다. au terme de ta lutte, 너의 그 투쟁의 끝에서, 그래서 나는 네가 투쟁의 끝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ensablé au terme de ta lutte, hésiter aux confins du silence. 그 hésiter,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어디에서 aux confins du silence et de l'eau. 침묵과 물의 경계에서, 침묵과 물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침묵은 죽음이겠죠. 로는 어떤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비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침묵과 물의 경계에서 보네포아시는 이 confin, 이 경계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현전이 드러나는 그 장소가 대체로 그 경계죠. 그다음 Elle a bouche souillée des dernières étoiles rompre. Donc crie l'horreur de veiller dans ta nuit. La bouche, 입, souillée, 더럽혀진 입. 뭘로? dernière étoile, 마지막 별들. 그래서 그 마지막 별들로 더럽혀진 입술. 마지막 별은 어떤 뭐 그래서 어떤 희망,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아마도 그 마지막으로 집착하는 어떤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엘라 부슈 홍부르덩크리, 홍부르는 깨트리다 이런 뜻이죠. 그 입이 깨트린다. 아덩크리, 어떤 외침으로 뭘 깨트리냐. 러허 어떤 공포, 드베이에 덩딴 위, 너의 밤 속에서 깨어있는, 그러니까 한번 밤 한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그런 공포. 이 공포를 그러니까 밤 한가운데서 깨어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그러나 여전히 일말의 그런 의식은 지금 남아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공포겠죠. 이제 그것을 아덩크리 어떤 그 외침, 어떤 외침으로 깨트린다. 이거는 그 죽음에 임박해서 내지르는 그 마지막 단말마 같은 게 아닐까 싶죠. 응? 어쩌면은 백조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노래하는 그런 백조의 마지막 노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마지막 별들로 더럽혀진 입술로 너의 밤 한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공포를 비명으로 깨트리는 모습을 보았지. 사실 어떤 그 죽음의 처절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Au dressant dans l'air dur, soudain, comme une roche, un beau geste de oui. dressant, 세우다. dans l'air dur, 단단한 공기 속에서, 단단한 공중에서, soudain, 갑자기 검은 호슈는 바위죠. 그 하나의 바위처럼 뭘 세웠냐면은 드레서 엠보저스트 우이. 그 우이는 이것이 이제 석탄인데 그 아름다운 석탄의 몸짓, 하나의 아름다운 석탄의 몸짓으로 치솟는 이런 것이 아마 보누포아가 추구하는 그런 존재의 그 현존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단단한 공중에 갑자기 바위처럼 치솟는 검은 석탄의 아름다운 몸짓. 그래서 아름다운 몸짓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몸짓. 석탄의 아름다운 몸짓. 그래서 어떤 현존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으면은 잎사귀 속에서 상처 입고 혼란스러워진 너. 길 잃은 발자국들의 피에 붙잡혔지만 여전히 삶의 동조자요. 나는 네가 투쟁의 끝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침묵과 물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어. 그리고 마지막 별들로 더럽혀진 입술로 너의 밤 한가운데에서 깨어있는 공포를 비명으로 깨트리는 모습을 보았지. 단단한 공중에 갑자기 바위처럼 치솟는 검은 석탄의 아름다운 몸짓이요. 단단한 공중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그 죽음의 공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년 기이하고 불길한 음악이 손에서 시작해 무릎으로 번지더니 이내 머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음악은 입술 아래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그 확실한 소리는 얼굴의 깊은 곳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파고든다. 이제 얼굴의 모든 관절과 뼈대가 불안하고 마침내 시야마저 뿌리채 뽑혀나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자, 이 8년은 그 도배의 육체적 해체,
변모 과정을 기괴한 음악이라는 감각적 비유를 통해 더욱 심화시킨다. 육체의 표면에서 시작된 해체가 머리와 얼굴의 힘충부로 그리고 시각이라는 가장 중요한 감각까지 침투한다. 이는 도부가 인간적인 형태와 감각적 인식을 넘어선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근원적인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 변모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현존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musique saugrenue commence dans la main, dans les genoux, puis c'est la tête qui craque.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saugrenue라는 말은 기괴한 이런 뜻인데 그 기괴한 음악. 뭐 죽음의 무도화도 같은 그런 기괴한 음악. 이 commence dans la main. 손에서 시작되었고 dans les genoux 무릎으로 가서 그리고는 c'est la tête qui craque. 이 craque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깨진다. 기이하고 불길한 음악이 손에서 시작해 무릎으로 번지더니 이내 머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La musique s'affirme sur les lèvres. 그 음악은 s'affirme, 확고해진다, 확실해진다. Sur les lèvres, 입술에서, 입술 아래서, 여기서 더욱 선명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군요. La musique s'affirme sur les lèvres. Sa certitude pénètre le versant souterrain du visage. 그 음악의 그 확실함이죠. 그 확실한 소리는 pénètre, 파고든다. 어저 versant, 어떤 경사면 souterrain du visage. 얼굴의 그 지하의 얼굴 지하의 그 경사면으로 파고든다. 말은 그 확실한 소리가 얼굴의 깊은 곳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파고든다. 지금 얼굴이 다 파괴되는 그런 것을 지금 그 청각적으로 음악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à présent se disloque les menuiseries faciales. menuiserie라는 말은 menuiserie 어떤 목공 세공품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의 그런 세공품, 뭐냐면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겠죠. 뭐 눈, 코, 입, 뭐 이런 귀 이런 거 그런 것이 갖다가 문위질이라고 같죠. 얼굴의 그런 세공품들을 디슬로크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의 모든 관절과 뼈대가 풀려나고 그래서 이 무늬즈리는 이제 얼굴에 있는 모든 관절과 뼈대로다가 이런 걸로다가 이제 얼굴이 세공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다 풀려나고 앞에서 이제
l'on procède à l'arrachement de la vue. 마침내 그 뷰는 이제 시각이죠. 시각, 시력, 그 시야. 아하슈멍은 아주 뿌리째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력에, 그러니까 눈에 그 시력을 아주 뿌리째 뽑아내는 그러한 일이 프로세스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이제 얼굴의 모든 관절과 뼈대가 풀려나고 마침내 시야마저 뿌리채 뽑혀나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좀 이미지들이 좀 약간 끔찍하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이하고 불길한 음악이 손에서 시작해 무릎으로 번지더니 이내 머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음악은 입술 아래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그 확실한 소리는 얼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이제 얼굴의 모든 관절과 뼈대가 풀려나고 마침내 시야마저 뿌리채 뽑혀나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여기 조금 약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연으로 하겠습니다. 곤충들로 뒤덮인 천장 아래 창백한 채로 희미하게 밝혀진 너의 실루엣, 그리고 램프의 도구로 얼룩진 내 드레스. 나는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내 입은 마치 땅 위에서 없어지는 강물보다도 더 높이 있다. 패배한 존재를 불굴의 존재가 다시 결집시킨다. 차가운 뿔 속에서 되찾은 현장. 오, 언제나 지켜보는 자여. 나는 죽어있는 너를 발견한다. 도부요. 불사조를 선언하는 너를. 나는 이 추위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자, 제9회는 죽음을 맞이한 도부의 시신이 묘사되지만 이는 단순한 육체적 소멸이 아니라 존재의 변형과 재생의 과정으로 그려진다. 도부는 불패의 존재에 의해 재구성되며 존재가 재구성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차가움의 뿔 속에서 진정한 현존으로 다시 나타난다. 궁극적으로 도부는 페닉스, 불사조죠. 불사조를 말하며 스스로 부활의 존재임을 선언하고 시적화자는 그 죽음과 재생의 현장인 차가움 속에서 깨어 진실을 인식하는 자로 남는다. 이어는 몬누푸아시의 핵심인 죽음을 통한 존재의 초월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현존의 포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원문 보겠습니다. Blanche sous son plafond d'insectes, mal éclairé, profil.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Blanche, 흰색이죠. 수중 플라퐁, 천장, d'insectes, 곤충, 벌레. 그래서 곤충들로 뒤덮인 그런 천장 아래 창백한 채로
죽었으니까 이제 장백한 채로 아, 지금 곤충으로 지도했다는 것은 이제 그 죽은 시체에 달려드는 그런 곤충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말 에클레헤 그래서 희미하게 밝혀진 포필로 실루엣 여기 어떤 마침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곤충들로 뒤덮인 천장 아래 창백한 채로 희미하게 밝혀진 너의 실루엣. Et de robe tachée et du venin de lampe. venin이란 말은 이제 독인데, 독. 그래서 램프의 독으로 얼룩진 너의 드레스. 지금 이제 루브의 드레스도 뭐 램프에서 나오는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불결한 것들로 이렇게 얼룩져서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겠죠. 그다음 Je te découvre étendu. 나는 내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étendu.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체가 누워 있는 거죠. 눕혀 있는 거. 그다음에 la bouche plus haute qu'un fleuve se brisant. 여기가 그 원문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주석가도에 의하면은 솔루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sur la terre. 그러니까 따부슈 너의 입 플리오토 그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너의 입 무엇보다 플레버 강물보다 어떤 강물 스브리종 오솔로 그 땅에서 부셔지는 땅 위에서 부셔지는 강물 여기가 좀 애매한데 뭐 요것이 없다고 해도 같은 표현일 텐데 스브리성 sur la terre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땅 위에서 부셔지는 강물보다 내 입은 마치 땅 위에서 부셔지는 강물보다도 더 높이 있다. 자, 여기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 뒤에서 이 줄을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갑시다. 어쨌든 내 입은 마치 땅 위에서 부서지는 강물보다도 더 높이 있다. 입이 강물보다 더 높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l'être de fait que l'être invincible rassemble. être de fait니까는 이제 파괴된 존재죠. de fait 뭐 여기서 패배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let invincible. invincible는 뭐 불굴의 에? 에. 그러니까 불굴의 어떤 존재가 핫사움블 다시 끌어모으는 거죠. 다시 결집시키는 거죠. 아, 아. 그래서 패배한 존재를 불굴의 존재가 다시 결집시킨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죽어 있는 존재를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불굴의 어떤 존재가 다시 그것을 조립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사조의 그런 개념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뒤에 이제 페닉스가 나오죠. 그 présence ressaisie dans la torche du froid. 그러니까 그 차가운 torche 횃불, 차가운 횃불 속에서 ressaisie 되찾는 거죠. 되찾은 현장. 그래서 차가운 횃불이라는 것은 이제 이 포화는 언제나 그 죽음을 말하죠. 그 죽음의 그런 죽음에는 그 어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횃불이 빛나고 있는 거죠. 차가운 횃불 속에서 되찾은 현장. 오, était toujours. 그래서 게테르는 뭐 감신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두부를 이렇게 언제나 지켜보는 자, 감시하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Je te découvre morte. 나는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Douve disant phénix. Je veille dans ce froid. 두부요, disant phénix. 페닉스를 선언하는 두부요. 그런 이러한 그 두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페닉스를 선언하고 있는 두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슈베이 당스포. 나는 이 추위 속에서 슈베이. 나는 깨어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곤충으로 뒤덮인 천장 아래 창백한 채로 희미하게 밝혀진 너의 실루엣. 그리고 램프의 도구로 얼룩진 내 드레스. 나는 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네 입은 마치 땅 위에서 부서지는 강물보다도 더 높이 있다. 패배한 존재를 불굴의 존재가 다시 결집시킨다. 차가운 횃불 속에서 되찾은 현장. 오, 언제나 지켜보는 자여. 나는 죽어있는 너를 다시 발견한다. 도부요. 불사조를 선하는 너를. 나는 이 추위 속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도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썼는데 프랑스 발음으로는 두부인데 흔히 도부로 많이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좀 더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현. Blanche sous son plafond d'insectes mal agréés.
노부가 희게 드러나 있지만 죽었으니까 벌레들로 덮인 천장 아래 아, 수중 플라퐁 d'insectes 어둡게 말 에클라게 비춰진다. 여기서 이제 흰색은 순수함, 죽음, 시신을 연상시키고 벌레들은 부패와 해체의 이미지고 혹은 생명의 순환 속에서 죽은 육체를 분해하는 역할. 아, 그렇죠. 또 어둡게 비춰지는 죽음의 상황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거나 그 본질이 여전히 모함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램프의 독은 진실, 언어 혹은 의식의 이면에 숨겨진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 아, 램프의 독. 글쎄, 램프가 어떤 빛, 언어 이렇게 이런 걸 상징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ta bouche plus haute qu'un fleuve se brise son sol sur la terre. 입은 말, 생명, 욕망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땅 위에서 부서지는 강보다 높이 서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 말은 죽음과 해체의 상황에서도 도구의 입, 즉 근형의 존재의 발현이나 본질은 여전히 강력하고 우월한 어떤 차원에 있음을 암시한다. 강이 부서지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멈추거나 파괴됨을 의미하지만 도부의 입은 그 파괴마저 초월하는 듯하다. 그 다음에 être des faits que l'être invincible rassemble. 그렇죠. 그 노부는 패배한 존재죠. être des faits죠. 육체적으로 해체되고 죽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그러나 그녀는 불패의 존재, l'être invincible에 의해서 다시 모아들어진다. 여기서 불패의 존재는 죽음 자체 혹은 존재의 근원적인 힘 또는 시적 언어의 힘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재구성하고 본질적인 현존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런 것은 마치 불교의 어떤 윤회 같은 그런 느낌도 풍기네요. 그러니까 La torche du froid, 차가운 횃불은 현존의 위안이나 온화한 깨달음이 아닌 유한성, 고통 그리고 존재의 냉혹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얻어지는 날카롭고 강렬하며 역설적인 계시의 순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디성 페닉스. 도브가 페닉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녀의 자신이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도브의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무한한 재생의 시작임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두부의 움직임과 정지, 연극,
그 세 번째로다가 7년부터 9년까지 함께 봤습니다. Du mouvement et de l'immobilité du debout. Théâtre. 이웃 보는 fois. 네, 고맙습니다.